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가 있습니다. 삼성 스페이스 X 대신에 이탈리아와 손잡나 이런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스페이스 X 그리고 기지국 없이 다이렉트로 휴대폰에 탑재하는 삼성의 기술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보면 작심이가 섬에 살면서 이 섬에 살면서 야, 이거 위성통신 정말 중요하다. 저도 지금 스페이스X 그 모뎀 구입하려고, 모뎀비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모뎀 외에도 한 달 이용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서비스 이동하면서 뭐 무제한 사용하려면은 20만 원, 30만 원도 듭니다. 20만 원, 30만 원이 좀 적은 돈으로 느껴지는 그런 작심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입니다. 잘난 척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말입니다. 수산시장에 들렀다가 카사바를 구입해왔고, 아침에 카사바로 먹으면서 다이렉트 투 셀, 이 기술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조금 공부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카사바가,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먹었어. 이 카사바는 어제 아침에 가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냉장 보관해도 맛이 괜찮습니다. 제가 물하고 먹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위성통신 다이렉트 투 셀, 이게 뭔지, 왜 대한민국 삼성이 대단한 회사인지, 엑시노스 칩에다가 다이렉트 투 셀 모뎀을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왜 기지국이 없어지는지, SKT, KT, U+,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왜 힘을 잃게 되는지, 지상 기지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같이 무식한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잠깐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전문 용어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듣는, 그러나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해외로 저같이 이렇게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통신비용, 그리고 위급한 상황, 조난 또는 건강이 문제가 되거나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통신할 수 있는, 기지국 없이 가입 통신회사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지국 없는 다이렉트 투 셀, 삼성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삼성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통신 역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통신회사, 미국 같으면 뭐 NTT, 브라이어존인가 뭐 이런 통신 없이는 무전기처럼 공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무전기로 만들겠다. 물론 삼성의 목표도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지만, 다이렉트 투 셀이 정말 실현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실현된다면, 배터리만 있으면, 전력만 있으면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위성도 알고 보면 말입니다. 위성도 사실은 기지국이잖아요. 위성 기지국이 되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많이 띄웠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게 될지, 아니면은 내가 위성을 하나 띄워가지고 내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지, 그 중간 단계로서 기지국을 500km 상공,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스페이스 X 새틀리트는 500km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을 노린 성층권 기지국, 이것은 또 일본이 지금, 그리고 우리 핏줄이라 그러나요? 일본의 성층권 기지국, 국내 통신사 KDDI, 국내 KDDI, 또 소프트뱅크 등이 또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20km 바로 위에다 비행기를 띄워서 필요할 때는 비행기 내려가지고 수리까지 하고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 그리고 동청권 통신까지, 짝재미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AI 아저씨하고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지금 요 중요한 시기에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국당, 이 머나먼 필리핀 땅에서도
낙심이가 조금 용기를 가지고 요런 재미나는 별로 인기 없는 영상도 여러분들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댐프와 이재용 회장이 왜 이탈리아에 가 있느냐, 그 이유 중 하나, 다이렉트 투셀 때문에 그렇다. 삼성이 이탈리아와 손잡으려는 이유, 스페이스X와 결별이냐? 결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장 주도권으로 본다면 삼성이 만들고 있는 엑스노스 칩에 가장 잘 맞는 회사는 스타링크, 스페이스X입니다. 그렇지만 머스크가 위성 좀 많이 떼었다고 배짱을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머스크가 과도한 독점력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탈리아로 대안을 삼고 있는, 이탈리아 방문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스페이스X와 15억 유로 규모 국가 통신망 다이렉트 투셀 위성 도입 계약을 논의 중이다. 삼성이 이탈리아 정부 및 현지 우주통신망과 협력체계 구축, 그래서 이탈리아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위성 우주통신 기술 역량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우주기업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TAS 3대 핵심 부품인 제어 안테나 전파 송수신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그래서 이탈리아 필요하다. 우주 경제 및 방산 인프라, 이탈리아 지중해 중심의 지리적 요충지에 있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최적의 파트너다. 앞으로 삼성의 행보 전망, 스페이스X 독점 견제 및 파트너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재명까지 손잡고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기술적 분석가들이 관점대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현재 세계 저궤도 위성의 약 75% 장악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독점 체제에 완전히 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긴 이야기는 제가 다 못해드리고 일단 스킵하면서, 그러면은 스페이스X만이 답이냐? 아니다. 오픈 위성 동맹 유럽이 간다. 그러나 그 중간에 미국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미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주도 독자 위성 프로젝트 어떠냐? 이 부분도 유럽은 아이리스 스퀘어, EU가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추진 중인 차세대 다중궤도 위성통신망 약 15조 원 규모, 유럽의 대표 우주기업군 에어버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저궤도 위성 500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핫 이슈,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뉴스, 불과 20km. 일론 머스크가 로켓과 위성을 장악했다면 삼성과 글로벌 연합군 땅에서 지상 통신망 단말기를 통해서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의 성층권 기지국 사업, 이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항공 기업 스카이 등과 손잡고 대형 비행선 65m, 와우, 65m급 태양광 무인기를 성층권에 띄우는 상용화 단계에 지금 진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과 한국과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의 긴밀한 연결고리,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 대대적인 합작 뉴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만 민간기술 공급망 글로벌 표준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긴밀하게 엮여 있다. 한국 통신사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 소프트뱅크가 주도하여 만든 글로벌 통신연합체인 HAPS 얼라이언스에는 미국의 T모바일, 영국의 보다폰, 한국의 SK텔레콤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6G 주파수 확보와 전세계 기술 표준을 맞추기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모뎀 칩, 성층권 기지국은 불과 20km. 일본이 주도하는 기술은 20km. 미국이 주도하는 위성 스페이스X는 500km.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500km 대 20km. 성층권에 비행기로 가면은 필요할 때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지상에 내려와서 수리가 가능하다. 스페이스X 한번 위성 한번 쏘아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우주 쓰레기 많이 만든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이런 뉴스를 그리고 이런 기술 자료들을 찾으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시장 예측 데이터, 시장 규모, 고고도 플랫폼 HAPS 연관 시장은 현재 수입 수십억 달러 규모에서 2036년까지 연평균 약 19%, 20%의 초고속 성장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HAPS 스타링크 위성은 500km 떠 있습니다. HAPS는 불과 20km입니다. 지상과 거리가 25배 가깝습니다. 25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지상 기지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작심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늙어가면서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아침으로 카사바 먹으면서 이 색깔이 이상했어요. 이상해져. 색깔 안 이렇습니다. 내가 이상한 필터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꺼버리면은 예. 크로마키 필터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침의 시작입니다. 위성 인터넷 뉴스와 함께 시작하는 필리핀의 딱심이 너 살아있니? 죽었니? 딱심이가 궁금하시면은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다. 딱심이는 최근 요즘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토지를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귀촌할 것인가, 또 토지 임대 25년 임대, 최장기 50년까지 같이 임대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지금 만나면서 1년 25만 원, 한국 돈 25만 원, 만 페소로 1헥타르 빌려서 거기에서 즐거운 귀촌, 추위, 더위 걱정 없이 농사 지어보고 태양광 배터리로 500m 앞에서 바로 출발하는 요트, 호화 요트 생활. 내가 직접 만드는 태양광 요트 꿈의 노년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냥 어디를 가나 모두 다 웃어주는 사람들이 반기는 필리핀, 여기에 사람 인프라, 그리고 바다 뱃놀이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무동력,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짜 무자본, 무동력, 에너지 비용 없이 즐기는 필리핀 라이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HAPS 진짜 문제점 없느냐? 요거 잠깐 보면서 배터리와 에너지 문제. HAPS는요, 적외도 위성이 아니고 요거는 아예 그냥 20km 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거 있으니까 낮에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충전하지만 밤에는 배터리로 버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밤이 길거나 고위도 지역에서 가면 밤새 배터리가 방전되어 추락할 위험이 크다. 요 부분이 두 번째, 성층권은 살인적인 바람과 기온, 제가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도 20km 성층권은 얼핏 평화로워 보이지만 영하 50도에서 9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저온과 강력한 제트 기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위치 제어 문제가 된다. 법적 규제. 스타링크 위성은 우주에 있기 때문에 공용. 그러나 성층권 20km는 해당 국가 영공에 포함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힘센 놈이 저기 우주를 장악하지만은 힘 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층권이 더 낫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력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HAPS와 합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뭐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열렬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HAPS로 가자. 야, 이거 운동력 버리겠습니다. 태극기 들고 하는 애국보다, 촛불 들고 하는 애국보다, 야, 이거, 여러분, HAPS로 일본과 같이 가자.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본 회사들이 주도하고, 한국도 이미 SKT가 일부 발좀 당겨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손잡고, 일본도 이번에 한번 가자. HAPS 한번 살려보자. HAPS가 오히려 답이다. 언제까지나 미국에 질질 끌려달릴 것인가. 지금 우리 언론도 국민들도 미국을 함부로 욕을 못합니다. 완전히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처지, 차라리 HAPS 일본 성청권 도전, 이것을 한국도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잼통령이 오히려 이재용이 손잡고 일본 방문할 날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좋아요를 기다리면서 작심이에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